안녕하세요. 2020 화성시 미디어센터 온라인 미디어 페스티벌 미디어 라운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세 번째 진행하는 이 행사는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연말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유튜브 채널 마스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미디어 라운지는 짧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화성시의 다양한 명소를 직접 찾아가 VR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지 화성시민 현예린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는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 채널 마스TV 컨텐츠 제작 활동 등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을 만나고 작품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3부에서는 미디어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학교구 미니어처 오르골 조립하기, 새해 소망을 전하는 미디어 라디오, 아이패드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이후 2부에 상영된 영상이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1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R 영상 체험을 함께할 현예린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구글 카드보드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트는 간편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제 핸드폰에 화성시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다양한 VR 영상들 중 한 가지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에 핸드폰을 넣고요. 동영상을 바로 재생하시면 쉽게 VR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제부도, 궁평항, 국화도를 비롯한 화성시의 수려한 명소들을 집안에서 안전하고 실감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시민 4분의 작품 상영회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멘토 강사로 활동하신 박명호 강사님 대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권나라님의 작품인데요. 화성의 풍경을 담아낸 뮤직비디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버터플라이라는 곡으로 권나라님은 느닷없이 닥쳐오는 무기력함에 지친 우리에게 잠깐의 안식이 되어주고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지막히 숨쉬고 눈을 감으면 너를 따라오란 듯 넌 날아오르고 눈을 뜰 수 없어 금세 난 잠들고 너의 날개 속에 묻혀 잠들고 멀리 날려보내고 눈을 감지만 아직 내게 있는 듯 난 날아오르고 눈을 뜰 수 없어 금세 난 잠들고 너의 날개 속에 묻혀 잠들고 잠을 깨우고 날아가려 해 애써 눈 뜨고 널 보내 다시 잠들어 날아가려 해 너의 날개를 따라 눈을 뜰 수 없어 금세 난 잠들고 너의 날개 속에 묻혀 잠들고 잠을 깨우고 날아가려 해 애써 눈 뜨고 널 보내 다시 잠들어 날아가려 해 너의 날개를 따라 서정적인 풍경과 가사가 어우러지는 화성시 우음도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친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양성범님의 작품인데요. 지쳐있는 지금 집 근처 공원 등을 산책하며 쉼을 얻기도 하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해서 신리청 공원에서 보내는 모습을 담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으로나마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영상으로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요즘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쓰시고요. 안전하게 손 소독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멘토 강사님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화성 미디어센터 강사 이지수입니다. 요번에 저는 그 화성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멘티분들과 재미있게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비대면이 많아진 가운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멘티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과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성서연 선생님하고 베이킹 전문가이신 이선민 선생님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멘티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선 베이킹 전문가이신 이선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이은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 및 카페 디저트를 가르치고 있고요. 기업 동아리 활동 및 진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의도는 저는 마을 소개 및 화성시의 농산물을 가지고 브이로그 및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어서 화성시의 마스코트인 코리오 마카롱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동천 힐링마을에서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제과학교인 르꼬동블루에서 디플롬을 수료했고요. 현재 성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화성인 큐레이터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의 재능을 살려서 화성의 마스코트인 코리오를 마카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네, 코리오 마카롱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인 화성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화성시민 성서연님을 모시고 작품과 함께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과학교실의 영상에 닥터 맘쌤 역할을 맡은 성서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깥 활동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애정어린 시선으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스TV의 방구석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 맘쌤이고요. 우리 친구는 저는 과학의 찐팬 코리아 걸이에요. 코로나에다가 날씨까지 추워져서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게임만 하기보다 좀 더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버려지는 재활용품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플라스틱 케이스, 그리고 아빠 셔츠를 구입하러 나온 습자지, 집에 남아있던 포장지 자투리, 유성 매직, 투명 테이프, 이렇게 5가지 재료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유성 매직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한 면에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우리 코리오걸은 코리오를 좋아해서 닥터 맘쌤은 코리오 캐릭터를 이렇게 프린트해 보았어요. 투명 케이스 밑에 코리오를 놓고 따라 그려보려고 해요. 코리오걸, 이것 좀 그려줄 수 있겠어요? 그림을 이렇게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아까 준비한 숫자들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맞춰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예쁘게 다 잘라주었어요. 다 자른 숫자지는 옆에 잘 보관해 놓고요. 그리고 코리오볼이 그림을 그릴 동안 맘쌤은 포장지를 플라스틱 케이스 두께에 맞춘 후 이렇게 두께에 맞춘 후 길쭉길쭉하게 잘라 놓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자른 포장지를 끝과 끝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추고 이 끝과 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그럼 이렇게 물방울 모양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렇게 반짝이는 포장지는 지금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평평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빛이 일정한 각도로 모든 면에서 반사를 하는 정반사를 하지만 둥그렇게 만들어지면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데 이것을 난반사라고 해요. 오늘은 이 난반사가 주인공이거든요. 자, 설명하는 동안 이렇게 포장지를 다 붙였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케이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아까 준비해 놓은 숫자지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김밥 싸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포장지를요, 하나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포장지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꽉 찰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우리 코리오 그림, 아까 코리오 거리 그려줬죠? 이것도 닫아주시겠어요? 코리오 거리 닫아주세요. 자,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이제 난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볼까요? 네. 와, 이제 다 만들었다.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예뻐. 완전 예뻐. 대박.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니 완전 신기해. 와. 이렇게 집에 있는 간단한 물건들도 즐거운 과학 실험의 재료가 될 수 있답니다. 코리어걸, 오늘 실험 재미있었나요? 네! 다음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실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닥터 맘쌤도 코리어걸과 함께하니 더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더 즐거운 실험을 준비해 볼게요. 그때까지 마스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상 닥터 맘쌤과 코리어걸이었습니다. 안녕! 네, 집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보는 과학 실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제3부 미디어 클래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우리 닥터맘쌤과 화성시민 현예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타가 된 현예린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성인 크리에이터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린 닥터맘쌤 성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미디어센터를 사랑해주시는 마스TV 구독 가족분들과 함께 과학의 원리가 담긴 예쁜 미니 축음기 오르골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뵙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MC 현예린님께서 같이 함께 만들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르골을 받으시면 이런 매뉴얼표가 함께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표를 오늘 영상과 함께 이제 만들어 보실 때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뵙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예린님을 이제 여러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오르골인데 한번 그래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들어봐서 정말 궁금해요. 직접 만드시는 오르골이 어떤 소리를 과연 낼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실제로 들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요. 실제로 오르골 테라피라고 있거든요. 오르골 테라피는 저주파 음이 오르골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신의 요즘같이 힘들 때에 심신의 안정과 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훨씬 더 힘을 내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키트 안에는 2가지 나무판이 지금 들어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A판이고요. 여기 네. 이렇게 큰 조각들이 여러 개 있는 게 A판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럼 이건 B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그만 지퍼백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오늘의 주인공. 아, 오르골. 네, 오르골입니다. 그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아마 지금과 소리가 조금 다를 거예요. 소리가 훨씬 더 이상하게 잘 안 나오죠?
네. 저는 제가 좀 고장낸 줄 알고 살짝 마음이 불안불안했거든요. 이거 실제 리얼입니다. 생방송이고 네. 저희들 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직접 해보셨는데요. 네. 소리가 너무 약하시죠? 네, 소리가 약하기도 하고 음이 약간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죠. 소리가 약간 이상하네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르골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오르골 몸통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있고요. 이 돌기를 이렇게 갈라진 편들이 이렇게 돌기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튕겨지면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실로폰처럼 편의 길이가 달라요. 편의 네네. 길이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음의 높낮이도 달라지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소리가 지금 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울림통 역할을 해서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음색으로 들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미디어 센터와 굉장히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들 때 여러분들과 만들기 편하기 위해서 번호를 먼저 적을 건데요. 네. 자, 먼저 여기 매뉴얼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1번 사진과 1번 매뉴얼판에 나와 있는 1번 사진처럼 한번 여기 배열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 2, 3, 4, 5, 6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나무판에 있는 저희 조각조각들의 넘버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넘버링을 다 내렸고요. 자, 살짝 뜯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옆에다가 한번 써봤거든요. 이 번호를 보면서 한번 기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쉽게 좀 조립을 하기 위해 우선 번호를 적어 넣을게요. 네. 7번, 8번. 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가로 순서대로. 네, 다 적었습니다. 네, 적어서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오르골에 부착이 될 그 네네. 판은요. 3번 판 먼저 하겠습니다. 3번 판 먼저 뜯을게요. 3번 판 먼저 뜯으면 여기 보면 네모난 칸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모난 칸에 우리 구멍이 3개가 있네요. 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고정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어쨌든 자, 오르골을 부착해 줄 건데요. 손잡이 여기 오르골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3개가 나 있어요. 보시나요? 3개. 이 구멍 3개 맞춰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구멍이 맞으면 이제 부착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구멍이 있으니까 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사 3개와 이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 혹시 오르골 뺄 때 나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사를요, 뒷면에다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누군가 잡아주고 누군가 돌려주면 아이들은 이 돌리는 작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해도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를 맨 처음에 박을 때는 너무 세게 박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멍이 안 맞는다 그러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죠. 살살 박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네. 나중에 3개를 다 3개 꼼꼼하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완성이 됐고요. 자, 3번 판이 완성이 됐으면 손잡이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바닥에 두겠습니다. 오른편 바닥에 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멍이 있는 판을 찾으시면 돼요. 구멍이 있는 2번 판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손잡이 네. 사이즈에 딱 네, 맞는 맞아요.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방송이라 좀 떨리네요. 자,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꽉 맞게 조립이 되네요. 네, 네. 헐거울까봐 걱정이 됐는데 딱 맞게 네, 나중에 뭐 고장나거나 해도 네, 5번 조각을 요 손잡이 위쪽 방향, 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 방향에 판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손잡이 기준. 위쪽 방향. 네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판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자, 1번 판하고 6번 판 함께 뜯어주셔도 돼요. 구멍이 차이 나죠? 그러네요. 이거 네. 보고도 옆에 판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 구멍이 2개 달렸던, 구멍이 2개 났던 이 맞은편에 요 판을, 자, 이번 이제 1번 판을 꽂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판마다 각자 숫자를 썼는데 그 조각조각마다 다 모양의 특징이 있어서 집에서 만드실 때는 숫자를 굳이 기입을 안 하셔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4번 판이 남았는데 이 4번 판 중간에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또 네. 뭔가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이제 뭔가 들어가냐면 이제 삐판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만드실 때 절대 버리시지 마세요.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옆쪽에 작은 몬 모양의 조각이 들어있네요. 맞나요? 맞아요. 네. 두꺼운 부위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이 4번 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상으로 해서 꽂아주셔야 돼요. 이건 조금 힘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못을 박는 거랑은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네. 밑에서 여기, 위로. 밑에서 레코드판 형상이죠. 그럼 여기서 네. 레코드판으로 보이는 이제 몇 번이죠? 10번입니다. 네. 자, 10번 판을 여기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레코드를 알까요? 사실 저도 실물로 본 적이 많이는 없는데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레코드판 모양이 들어간 축음기를 같이 부모님과 만들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껴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빨처럼 튀어나온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빨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다 두 개 있는데 이 가운데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앞쪽으로 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하나 분명 다르죠. 요거를 주의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여기도 모양이 분명 다른 부분이 있겠죠. 요게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상자 모양이 네, 이제 본체는 조립되었네요. 완성됐어요. 네. 아까 제가 소리가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박스가 약간 공명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리가 더 풍부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확실히 소리가 들어가나요? 그냥 오르골 그냥 기계만 돌렸을 때랑 그리고 이렇게 오르골 상자 안에 넣어서 돌렸을 네, 때 맞아요. 소리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이게 사실은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의 특징인데 그게 나무라는 특징을 나무가 그런 소리 매질을 그런 매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체는 좀 쉬웠어요. 근데 하지만 이 축음기 스피커 역할을 하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네. 예쁘게 생겼는데 힘든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제 예상이 드는데 맞나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함께 뭐 몇 판을 뽑아주시냐면 9번 판하고 13번 네. 판을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판들이 9번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든 판들이 다 13번입니다.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요 시간 관계상 뜯어봤습니다. 저 센스 있죠? 너무 신기가. 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미워하실 뻔했는데 우리 네. 선생님께서 준비를 자, 해오셨네요. 센스 있죠? 자, 네. 이렇게 해서 뜯어서 요것만 대표적으로 네. 여기 보시면 9번 판에 보면 또 돌기가 3개가 있습니다. 긴 쪽에 돌기가 2개, 짧은 쪽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돌기가 이 짧은 쪽에 먼저 끼울게요. 짧은 쪽에 이 꽃잎처럼 보이는 이 모양에 이 모양이 자, 앞으로 가도록 보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주시겠어요? 여기다 꽂아주세요. 네. 하나의 꽃잎 모양이 되는 거겠네요. 네네. 네, 이렇게 조각을 다 꽂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가 완성됐는데 총 몇 개가 조립이 되어야 되나요? 총 8개가 돼요. 8개. 네, 총 8개가 조립이 돼야 되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들은 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꽃잎의 화려한 네. 부분이 바깥쪽으로 네, 가도록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괜히 더 긴장이 안쪽으로 되네요. 가셔야 됩니다. 안쪽. 네, 모양이 안쪽으로 가게. 바깥쪽. 이렇게 맞아, 보이는 거 맞죠? 바깥쪽으로 맞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네, 바깥쪽으로 깜짝 가는 거 놀랐네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헷갈릴 뻔했네요. 네. 홈 2개 있는 부분에 삼각형 맞아요. 모양을 끼우면 이렇게 또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자,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다 준비를 네. 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꽃잎을 만들어 봤고요. 자, 7번 부품 빨리 끊어 볼게요. 7번 네, 부품. 톱니 모양의 네. 7번 부품 끊어서요. 네. 식은 뜯었고요. 네, 거기 8개 홈에다가 네. 하나하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꽃잎 모양으로 네. 꽂아주실게요. 이게 참 같이 하기가 좀 작업이 쉽진 않네요. 그죠?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굉장히 쉽게 끼워집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 손이 엄청 빠르시고 잘하십니다. 아유, 매우 감사합니다. 우수, 훌륭합니다. 저희 학생이면 되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네. 학교를 다시 다니고 계시네요. 네. 네, 선생님이 할 동안 저는 또 선생님의 도움을 드리고자 8번 부품을 미리 뽑아놨어요. 8번 부품에 보면요. 여기 뾰족하게 하나 튀어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 맞은편에 2개 튀어나온 친구 말고 하나 튀어나온 친구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가운데 여기다 줄기가 마치 나팔꽃 줄기처럼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면 돼요. 자, 꽂아. 오, 자, 네.
혹시 힘으로 하시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럼 얘는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아까 그 오르골 박스를 만들었을 때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네. 센스티브 아, 하십니다. 네. 자, 구멍에 마지막 꽃 모양의 줄기를 딱 맞게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근데 모양이 하나가 맞나요? 뭔가 모자른 게 있지 않나요? 뭐가 모자랄까요? 자, 네. 레코드판이 움직일 때 핀이 그렇죠. 있죠. 제가 네. 이거 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약해요. 제일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꽂아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네. 피날레의 순간에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르골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도 함께 칠하면서 소리도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성취감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과학 강사 성서연 그리고 현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화성 시민의 새해 소망을 담은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양슬기 강사님의 미디어 라디오 시간인데요. 양슬기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슬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라는 방송을 이제 생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올해도 12월 중순이 되어서 아쉬움이 늘 많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쓴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기 마련인데 올해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도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까지 두지 않도록 우리 화성 시민분들은 그동안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1년에 새로 다가올 목표나 각오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송동 30대 홍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새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방에 흐트러진 쭉쭉 찍찍 뺐쓰던 쓰레기 봉투, 일명 스봉, 그 스봉을 스봉 접기를 합니다. 차곡차곡 접으면서 마음은 정리되고 각 맞춰 접다 보면 잡념도 사라집니다. 스봉 접기를 하다 보면 꺼내었을 때도 깔끔하고 좋아서 언니네 집에도 접어놨더니 그 매력에 빠진 언니가 스봉 한 묶음을 살포시 전해줬어요. 너가 잘하잖아 하는 말과 함께 수고비 5만 원이랬더니 냅두라며 그냥 가져가려고 하길래 그래도 전 예쁜 동생이니 찰지게 각 맞춰 잘 접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집콕 세계 여행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TV를 저는 집에서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를 갔는데요. 30m는 좋게 넘는 나무를 타서 수액으로 술을 담근다는데 꼭 목숨을 건 탐험을 해야 하나 오지랖으로 걱정도 해보고요. 와부를 보니 예전에 2번 정도 가본 와우 정사가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니 새로운 습관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손끝이 아파서 조금씩 남겨두고 자르던 손톱을 짧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바이러스 끼일까 싶어 자주 짧게 자르다 보니 이젠 무뎌졌는지 아프지 않습니다. 손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 거의 살 속에 손톱이 들어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딸 같다고 세상 이뻐하시던 할머니가 남기신 은반지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할매, 근데 금은 다 어쨌어?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집에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새로운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집콕 세계 속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한정되게 오늘은 한탄하다 보는 것보다는 주변의 다른 세계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위안 삼아 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 시민분들은 아까 저희가 화성시 여러 VR도 보긴 했었는데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가보지 못한 것들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우정읍에서 41세 이규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점. 매년 끝자락에 다다르면 늘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큰 그릇이 되지 못함을 반성하는 일에 익숙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옹졸해진 제 모습이 많이 반성됩니다. 2020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집콕하는데 너는 뭐 하냐라며 차마 주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아는 사람들이건 모르는 사람들이건 사람들을 향한 화를 잔뜩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는 밥순이만 인식되어 돌밥 돌아서면 밥상 차려야 하는 주부의 고충을 미치도록 외식하고 싶은데 시국이 이러니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던데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일 텐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지니 저도 힘들고 우울해져요. 이런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은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더 사랑하는 것일 테죠.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난다는 사랑의 장미꽃. 그 100만 송이 장미꽃을 피우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건 뭘까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의 의료체계 보장을 위해 조금만 더 거리두기 잘하며 힘을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2020년은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퇴치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며 쉴 새 없이 그동안 나누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나가고 싶어요. 네. 40대 주부님들의 고충이 한꺼번에 느껴지시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 규희님처럼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하고 이런 시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성이면 면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규희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의 면역을 가장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큰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규희님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연 보내드릴게요. 40대 후반 동탄에 살고 있는 삼형제 맘입니다. 올해 초6,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과 지냈는데 6학년 아이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인데 친구들, 새 담임 선생님과도 거기에 한 반이 또 반으로 나뉘어져 목, 금 따로 등교하고 졸업여행도 마지막 초등 추억도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졸업사진도 마스크 끼고 개인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예비 중등생이니 막판에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체험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제 마음만 조급해지네요. 중딩 아이는 그나마 1년 다닌 학교라서 2학년 생활도 새로운 줌 수업이라는 걸 하면서도 잘 적응하더라고요. 고1 아이는 별로 다니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갔네요. 아이들이 모두 이젠 줌이라는 수업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일상생활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회사 가고 학교, 학원 다니고 소소하게 마트 다니며 가격 비교도 하고
내년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학생들이 졸업여행과 모든 추억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졸업도 못했고 입학식도 못했고 또 이 고3 수험생들도 새로운 수능을 또 치러야 했었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힘내시고요. 저희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줌이라는 수업 방식이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도 좀 슬퍼지는 건데 그래도 또 우리 친구들은 적응을 잘해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에 응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아이 셋을 둔 다둥이 엄마세요. 저는 초등 3학년, 초등 1학년, 그리고 5세 아이를 둔 40대 다둥이맘이에요. 2020년 1월 우리 가족은 동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기존 학교와 유치원에서 방학을 하고 추운 겨울에 이사를 했지만 마음만은 설레고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올해 첫 입학하는 둘째는 학교 가는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를 새장 속의 새처럼 꼼짝달싹 못하도록 집안에만 가둬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메르스 사태처럼 특별한 일부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외출을 할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외부 물건에 손을 대거나 갑자기 재채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엄마라서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에 부랴부랴 마스크를 사고 아이들을 위한 소독제를 뿌리고 집안 청소를 하며 몇 주를 보냈어요. 학교 개학은 계속 미뤄지고 방학이 길어서 좋았던 친구들도 이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확진자와 사망자까지 늘어나자 집안에만 있는 현실이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을 때 창밖에 새싹이 나오고 초록초록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봄날이 와도 뜨거운 여름볕이 내리쬐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인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마음껏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조금씩 크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인 저도 지치고 막막하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네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잘 견뎌왔다, 기특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네, 이분 사연을 들으니 초반에 우리 마스크 전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마스크 대란이었었죠. 마스크 대란을 모두들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우왕좌왕했을 때 지금 또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온화하게 마스크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힘 얻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씩씩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잘 견뎌왔다, 기특하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을 주신 것 중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응원 메시지 짧게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비봉면에 사시는 우미래님이 보내주셨어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저도 2020년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도 해결이 되고 우리 가족과 저 또한 올해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루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화성시 동탄에 사는 이주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송산에 올해 카페를 오픈을 하셨대요. 수제 쿠키와 수제청을 만드는 그리고 아이들 체험 진행하는 카페를 오픈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응원 보내주셨어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해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어긋나 버려 마음이 아픈 한 해였지만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지우고 다가오는 새해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저의 새로운 계획을 멋지게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년에 꼭 잘 되실 거예요.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에 거주하시는 윤수진 님도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탈하고 소박한 일상이 그리운데 부디 내년에 소박한 일상 모두 다 누리시길 바라고요. 좋은 소식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월동에 사는 30대 젊은 아줌마를 점준마라고 하나봐요. 네, 30대 점준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살 딸과 남편이 올 한 해 감사하게도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 감사합니다. 올해 전업주부에서 워킹맘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사업도 자리를 잡고 동시에 가족도 건강하고 무탈해서 다행이며 매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건강하고 주변 분들 행복한 한 해이길 소망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렇게 도전 정신도 있으신 분이 또 계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에요. 능동 36세 주부 김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0년만큼은 내 인생을 살아버리라 마음먹고 몇 년 동안 망설이던 임용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일도 관두고 동영상 강의며 책을 샀었어요. 그런데 회사 안 가는 남편,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밥과 건강을 챙기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21년에는 올해 못했던 공부도 하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나로서 우뚝 설 수 있길 바라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임용 공부라는 어려운 시작을 올해 잠깐 쉬셨다가 내년에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좋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모두들 다들 당황하셨을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시 쉬어간다면 새로운 다짐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실내 생활로 층간소음으로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로가 배려하고 사는 아파트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택분들 같은 경우도 밖에 외부 사람들과 같이 공용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도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해는 산타도 입국하고 자가격리 후 1월 9일 날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죠. 송년회, 신년회 준비로 바빴을 연말이지만 올해는 제아의 종소리도 없어진 만큼 가족들과 단란한 홈파티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지나버린 시간 동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올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 네, 새해 소망, 희망찬 2021년 화성 시민분들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3부 마지막 순서는 김대현 강사님의 아이패드 그림 그리기입니다.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많은 특강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김대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제 소개 간단히 하면은 저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고, 이제 제 작품을 가지고도 작품 활동도 좀 했었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이제 게임 회사도 좀 다녔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한 게 지금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만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캐릭터하고 장편 스토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각자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좀 약간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단순한 취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직업이 되시면은 굉장히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그리는지에 대해서도 시연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편 스토리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이제 잠식이라는 작품이 있고, 이게 스토리움에서 이제 추천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 메가박스나 뭐 쇼박스, 롯데 쪽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어떤 책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엘빈 토플러가 4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시된다. 근데 이게 40년 전에 했던 말인데, 최근에 보셔도 뭐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성공을 하고 20, 30대에도 어떤 자기만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해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냥 지식을 갖고만 있었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배웠으면은 그걸 아이패드라던가 이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으로 큰 성공을 하신 손준 회장님도 잘 노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공의 기회가 온다는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로 직업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줬던 건데, 이런 거는 제 시간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모티콘을 그리거나 웹툰을 그릴 때 그냥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위에다가 여러분만의 상품을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이제 5천만 명이 있고, 영어로 하는 사람은 40억 명까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이모티콘이나 웹툰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는 인터넷 이전에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동네에 있는 사람 몇백 명이었다면, 인터넷 위에서는 5천만 명에서 몇억 명까지한테도 그 상품을 팔 수가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한 취미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수많은 대중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들을 좀 더 즐겁게 해주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팬들을 얻게 되고, 그런 많은 팬들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떤 그림을 디지털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와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신티크 액정 타블렛이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옛날에는 하나에 막 300만원, 400만원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무나 못하고 못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패드라는 게 나오면서 애플 펜슬과 함께 진짜 제일 싼 거는 막 50만원, 60만원만 있어도 이렇게 액정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디지털로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패드용 그림으로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크리에이티브라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클립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처음에 등록을 하시면은 최초 6개월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이어도 부담 없이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이걸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걸로 이제 이모티콘을 그린 게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잠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드신다 하면은 남들보다 보통의 직업보다는 굉장히 적게 일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많이 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아이패드를 가지고 웹툰을 만드신다 하면은 남들보다 많이 일을 하고 공부를 좀 캐릭터보다는 많이 공부하고 일을 하겠지만은 엄청난 규모의 성공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제가 그린 이모티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는 제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그린 거고 하나는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되게 장난스럽게 가볍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두 중에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냐 하면은 저는 시간은 이 잘 그린 그림이 더 오래 걸렸지만은 이렇게 대충 그리고 되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그림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들어가 보시면은 인기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인기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순위 1위 그 10대인 걸 보면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이모티콘들을 보면은 그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하고 장난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사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1위인 것을 봐도 정말 어떤 학생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에 낙서하던 것처럼 그린 거고 이런 질척이라는 캐릭터를 보시면 진짜 너무나 간단하게 그렸죠. 하지만 재밌어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린다는 것보다는 그림을 이제 캐릭터를 그렸을 때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자기만의 이모티콘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파란댕댕이라는 이런 이모티콘이 있는데 파댕이라는 캐릭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히트를 쳤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간단한 그림,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인데 사실 이것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에 판매를 했던 이 작가가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던 것을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카카오톡에서 판매를 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삐약이라던가 너 왜 눈 그렇게 떠? 아니면 녹초라는 캐릭터, 그리고 뭐 치즈덕, 하얀오리 하오리, 반대 중독자, 찌그렁오리, 귀엽게 말해야지용, 아싸토끼 이런 캐릭터들 인기 순위 상위에 있는 캐릭터들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나 간단한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때 절대로 어떤 작품을 그린다기보다는 낙서를 부담 없이 그리는데 본인이 즐거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들을 캐릭터들을 많이 그리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라가서 판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시대 때는 어떤 과거와는 다르게 꼭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이런 캐릭터나 웹툰이라는 상품을 인터넷에 올려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상품이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떤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해 준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독자들이죠. 구독자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연봉이라던가 행복을 많이 결정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웹툰을 만든다 치면은 장편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장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죠.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장편 스토리는 총 3번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연재 사이트나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한번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영화나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져서 또 대박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이라는 데다가 이제 올려지게 되는 순간부터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면은 이제 이태원 클래스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이태원 클래스는 아이패드로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웹툰이에요. 다음 웹툰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JTB에서 만들어져서 대박이 났고,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이 이제 몇 억의 단위가 아니라 1년에 뭐 30억에서 뭐 50억 그렇게 많이 번다 그래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기안84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작가 쪽은 아니에요.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게 잘 짜고 이런 디지털 웹툰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만드신 분인데,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작품을 2개를 성공을 시켰죠. 패션왕과 복화강이라는 작품을 성공시켰는데 이제 데뷔한 지 10년 만에 건물과 아파트를 엄청나게 비싼 걸 샀다 그래요.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냐라고 보시면은 이 사람이 미디어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은 요래요. 우리가 아버지가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소파에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라면 드시고 이제 편하게 쉬시는 그런 모습을 기안84가 보여주는데, 사실 기안84가 그런 모습이 우리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은 인터넷에다가 패션왕과 복화강이라는 이제 웹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상품을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TV에 나와서 유유자적 이제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다른 미디어를 보셔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음악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서 그것을 돈 주고 사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악뮤의 이제 이찬혁 씨처럼 젊은 나이에도 크게 성공을 하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넘어가시면요, 여러분이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초등학생이어도 대학을 안 갔어도 누구나 여기에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은 일본과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보다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로 들면은 카카오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그 캐릭터가 라인에서 이제 먼저 올라와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시를 해서 대박을 낸 게 오버액션 토끼라는 캐릭터예요. 일본 작가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카카오톡 작가들이 얼마나 이제 이걸로 성공을 거두냐를 보면은 보통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수익이 뭐 18억 정도라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근데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하나를 팔면은 작가에게 600원에서 700원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600원에서 700원이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카카오톡에 있는 그런 소비자, 그걸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을 사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600원, 700원이어도 이게 몇십만 개가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들이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캐릭터 하나 낙서를 그려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사랑해주는 캐릭터가 된다 그러면은 무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무민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이제 8천억 원을 벌어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을 한 만큼만 버는 거를 노동소득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갖고 있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인터넷에서 그 상품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자본소득이라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이나 웹툰을 만들어서 그 아이패드로 이제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출시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웹툰을 만들 거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패드로 잘 활용해서 어떤 여러분만의 재밌는 상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한번 이걸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요,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라는 데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아이패드에서 막상 낙서를 해도 되겠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어 단어장에다가 매일매일 그림 일기 같은 거를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데, 이렇게 낙서를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나중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잘 그리게 돼요. 자신만의 개성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낙서를 많이 하시고 낙서가 많이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넘어와서 그림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서를 하시면은 첫날의 그림은 당연히 못 그리죠. 누구나 못 그려요. 하지만 1개월 차가 되면은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1개월 차 이후부터는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무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화전을 가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무민의 작가도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작은 종이에다가 낙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아이패드를 구입을 먼저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처음엔 낙서를 일단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낙서가 많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아이패드를 사셔서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까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단기간에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노트예요.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처음에부터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에다가 작게 메모를 하고 낙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렇게 포스트 카드, 그 엽서 크기의 사이즈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낙서했던 걸 다시 크게 그리는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이패드가 있으면 이걸 아이패드로 다시 그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사이트를 하나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이트가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시면은 케이고라는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그림을 매일마다 그려서 올리는데, 이 사람의 팬이 11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림인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림을 매일매일 꾸준히 올렸더니 110만 명의 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람을 검색해서 팔로우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렇게 낙서, 캐릭터를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리면은 어떻게 이게 상품이 되고 어떻게 이제 어떤 직업이 되고 어떻게 수입으로 직결이 되냐,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 그림을 하나 낙서를 그려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돈으로 벌었냐 보면은 이걸 가지고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피규어를 만드니까 110만 명의 팬들이 이걸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에 얼마 안 해요. 한 300엔에서 500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규어를 봤을 때 팬들의 110만 명의 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작가가 팬들의 주머니를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작정을 했는지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레고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니까 110만 명의 팬들이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팬이니까. 나를 즐겁게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고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이제 보시고 많은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있는 인기 순위에 있는 이모티콘들을 보시고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리실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누구나 32개 이모티콘을 그리시면은 카카오라던가 라인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캐릭터나 이런 걸 그릴 때는 아이패드를 사기 전에 낙서를 많이 하셔서, 모든 건 낙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낙서를 많이 하시고 그걸 채색까지도 꼭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로서 여러분이 인터넷 계정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나 웹툰을 만들었으면 그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빨리. 그러려면 여러분의 작가로서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계정을, 인터넷 계정을 만드시면은 팬들을 많이 모으실 수 있게 되고, 그 팬들을 많이 모으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팬들이 그걸 이제 돈 주고 사 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디자이너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강연하는 영상도 나와요. 이제 이거는 아마 좀 감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카카오 프렌즈 작가가 어떻게 카카오 프렌즈를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이건 유튜브에서 쳐보시면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제가 간단한 이론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제 바로 아이패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이걸 딱 보셨을 때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눈, 코, 입을 모르지만은 모양을 보시고 바로 이게 뭔지를 알아보셨죠. 잘 만든 캐릭터는 다 자기만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의 모양을 그대로 베껴서 그리시면은 사람들은 다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이렇게 패밀리와 프렌즈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양이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릭터들을 많이 친구들과 패밀리를 만들었을 때는 각자의 모양을 만들어 줘가지고 서로 이제 구별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의 모양을 베껴 오시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반응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퀴즈 간단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캐릭터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도라에몽이죠. 그 두 번째는 뽀로로고요. 세 번째는 둘리고, 네 번째는 헬로키티고, 다섯 번째는 피카츄, 그 다음은 무민, 그 다음은 이제 토토로, 그 다음은 베이맥스, 그 다음은 스누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 코, 입을 모르지만은 모양을 보고 누구나 어떤 캐릭터는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토샵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포토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포토샵을 하시면은 클립 스튜디오를 할 때 굉장히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일단 디지털로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레이어를 좀 4개 정도를 쓰시는 게 좋은데,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캐릭터 이모티콘을 그리실 때 이렇게 수많은 것을 그리시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가 않죠. 이거를 할 때는 일단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 화면이 있고 제가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 놨어요. 여러분이 표시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그리드라는 것을 이제 원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사각형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켰어요. 그럼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낙서를 많이 했잖아요. 낙서를 한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평소에 낙서해놨던 것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실 때는 검은색을 쓰시기보다는 컬러가 있는, 그러니까 색연필, 빨간색이나 파란색 아니면 녹색, 그 삼원색이죠.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걸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검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그 펜을 입혔을 때, 펜선을 입혔을 때 검은색으로 스케치를 하시면은 구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구별이 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스케치를 먼저 하기를 즐겨하고, 실제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때도 파란색 그 색연필 가지고 먼저 스케치를 해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스케치를 했죠. 카카오톡에서는 32개의 이런 이모티콘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 30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을 입혀요. 선을 입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케치했던 것을 끄시고, 레이어를 끄시고, 그 다음에는 밑에다가 색을 입히면 돼요. 이렇게 색을 입히고 위에다가 자막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을 하실 때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잘 그리는 그림 이런 거를 저기 카카오톡에 보시면 잘 팔리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못 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잘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일단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하면은 파란색 글씨를 파란색으로 이제 펜이나 이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캐릭터를 그리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모양만 간단히 잡고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스케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틀려도 괜찮아요. 낙서처럼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좀 고쳐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하나하나씩 붙여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리가 있는 것보다는 좀 페달, 수달 같은 모양, 돌고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로 인사를 했어요. 하이.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올가미 툴을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해주거나 위치를 바꿔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레이어 위에다가 이제 다시 검은색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선을 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이 깔끔하게 안 따져서 좀 고민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선이 약간 깨끗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워낙 작은 화면,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이라던가 웹툰을 보기 때문에 작은 흠 같은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모양만 잘 맞게 하시면은 전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모양도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자, 얘가 그냥 이렇게 몸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배도 한번 그려볼게요. 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귀가 원래 없겠죠? 얘가 약간 고양이스럽게 손바닥이 이랬으면 더 귀엽겠죠. 이걸 그릴 때 잘 그린다는 생각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걸 봤을 때 미소가 지어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꼭 잘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린 거고, 그리고 이제 자막을 넣을 때는 자막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아요. 따로 수정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제가 경계 효과라는 것을 하시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하얀색을 해가지고 경계 효과로 여기다가 수치를 좀 조정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쓰고, 네, 이제 선 작업은 다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레이어로 다시 넘어와서 밑에 있는 스케치를 지우시고 그러면 깔끔해졌어요. 네. 그럼 여기 밑에다가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컬러 레이어가 되죠. 이건 밑에다가는 이제 컬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디지털 작업은 좋은 게 이제 컬러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처음엔 부담 없이 이런 마음에 드는 색깔로 그냥 색깔을 쓱쓱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어둡다 그러면은 이제 페인트 통이라는 저 툴을 이용해서 색깔을 좀 더 밝게 한 걸로 이렇게 좀 더 밝게 바꿔주면 괜찮죠. 그리고 뭐 배는 그냥 하얗다 치고, 지금 일단은 채색은 다 된 것 같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대충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클립 스튜디오를 할 때 이제 선이 있으면은 선 위에다가 다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선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클리핑 그 마스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핑이라는 거는 이 메뉴인데, 이걸 해서 이제 색깔을 좀 더 이런 걸로 이렇게 색을 깔끔하게 좀 더 바꿔주면은 또 분위기가 좀 더 사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지금 10분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모티콘을 아이패드로 그려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사실 아이패드가 이제 다들 이거 사기에는 가격이 꽤 있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사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보고 낙서를 하고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죠,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카카오 이모티콘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이걸 살 것인가, 아니면 웹툰을 만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다가 연재를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비싸게 돈 주고 샀지만 이거에 수십 배에서 몇천 배의 그런 수입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라는 아이패드와 이제 클립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솔직히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신 걸 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오늘 내용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자신만의 상품,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웹툰을 아이패드를 가지고 클립 스튜디오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김대현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 화성시 미디어센터 미디어 페스티벌 미디어 라운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